이번에는 우리 음양과 음양고에 대한 것과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양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까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음과 양이라고 하면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우측이 있으면 좌측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모든 만물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반쪽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기가 싫어. 그래서 또 반쪽을 만들어가지고 붙이다가 잘못 붙여가지고 조금 삐딱하게 됐어요. 그래서 콧구멍도 다르고요, 눈도 다르고, 진짜 다릅니다. 입도 다 달라요. 모든 거시기까지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게 음양으로 우주만 된다. 그럼 오행은 뭔가? 목, 화, 토, 금, 수, 나무, 식물이죠. 그 다음에 불이죠. 그 다음에 흙이죠. 흙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죠. 금이죠. 쇠붙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주 만물을 형성해가지고 생과 멸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행에는 상생과 상극이 있어요. 자, 나무는 불에 약하고, 그렇죠? 나무는 불에 약하고, 불 역시 흙에 약해요. 흙으로 다 엎어서 꺼버리거든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 만물이라고 해서 자, 흙으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역학에서. 그런데 원래는 양음인데 역학에서 음양으로 합니다. 어떤 이치도 없이 음양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보면 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오행이. 자, 그런데 우리가 게이트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숫자에 밝아야 됩니다. 숫자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 진짜 들어가면서 차 번호를 전부 읽어가면서 가요. 차 번호를요. 번호에 익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있고 7번 있으면 4번이 7번 맞출 수 있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죠.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팔자가 뭐 게이트볼에 미치는 걸 계속 미쳐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수가, 자, 여기 보세요. 1부터 10,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되어 있죠?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이거는 10이 아닙니다. 0입니다. 0이 0, 1, 2, 3, 4, 5, 6, 7, 8, 9예요. 그래서 1에다가 0을 보태니까 10이 된 겁니다. 그럼 만일에 0이라는 숫자가 없다면 101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101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10밖에 없고 0이 없다고 하면 하나를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입니다. 그런데 이걸 편의상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부터 10번까지가 이렇게 숫자로 요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1번 다음에 2번 치고 이렇게 순서대로 공을 우리가 타격을 하죠? 네, 타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각이 좀 다를 겁니다. 쭉 1, 2, 3, 4, 5, 7, 8, 9, 10을 보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별도로 요거만 쫙 봐요. 요거만 보면 1, 4, 5, 7, 그 다음에 2, 4, 6, 8장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상생이고 요건 상생이고, 홍태끼리 상생이고, 그 다음에 백태끼리 상생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생관계에도 친상생이 있고 근상생이 있고 원상생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자, 1번과 3번을 바꾸면 얘하고는 친상생이에요. 근데 3번 장에서 1번은 원상생입니다.
3번 다음에 얘가 오려면 5, 6, 7, 8, 2, 3, 4, 여기까지 다 거친 다음에 1이 와야 되니까 3번이 1번 도와주려면 까맣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생, 근상생, 원상생을 기억을 하면서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는 자, 요놈하고 요놈은 아주 극상이 아주 면수지가 바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에서 6번 그러면 근상생. 그 다음에 8번이나 10번은 원상생이다. 원상극이란 말이에요. 상극이. 그래서 극상극, 근상극, 원상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수에 대한 개념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일단 바꿔내는 거야. 또 한 가지를 바꿔볼까요? 네? 또 한 가지 바꿔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없습니다. 얘가 9번이에요. 9번이었을 때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입니다. 그러면 1번이 3번을 도와주면 얘를 피하면 되죠? 이렇게 작전의 원리예요. 네, 1번이 그러니까 내가 1번 선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번호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번이 지금 치고 있는데 내가 1번이에요. 그럼 얘가 1번을 잡기는 힘들어. 그러면 봐서 봐야 돼. 자, 그러면 1번이 2번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2번과 3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이 이렇게 붙어있다. 3번하고 그럼 얘를 맞추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잡으러 갈 때 붙일 때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1번이 안만에 넣어도 얘를 맞추면 완전히 경기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멀리 갖다 놓고 얘가 다리 못 들어가게만 만드는 거예요. 1번이 3번 연결을 못하게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얘 잡으려면 같이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들어오잖아요. 잡은 게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1번이 여기 있는데 8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9번 때문에 얘가 9번 옆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8번이 10번으로 와도 얘 붙이면 죽는데 1번이 왜 거기다 보내느냐고 일부러 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10번한테 죽으라고. 그래야 다음에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죽으면 바로 들어가니까 안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초반전에 이런 역할을 많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에 보면은 신상생, 근상생 이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가 2009년에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교육위원장님하고 심판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혜선 씨, 네, 이거는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역학관계니까. 네. 그래서 이 원리가 게이트볼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공을 칠 때도 아까 여기다 주변에 게이트 주변에다 많이 늘어놓으라고 그랬죠? 많이 늘어놓고 있을 때도 그 생각을 하시면서 쳐야 돼요. 내가 1번인데 저기 2번이 있어. 그리고 여러 개가 섞여 있어. 그럼 어느 거 맞춰가지고 가서 2번을 잡을 건가? 잡는 거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번에 3번을 또 어디로 도와주면서 그걸 잡을 건가? 이게 작전이지 뭐. 그걸 작전 지시를 하면 선수는 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음양오행과 게이트볼이라는 게 그 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술과 작전을 쓸 때 부제로다가 밑에다가 음양오행을 알면 게이트볼의 기술과 작전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그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미가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이제 신상생, 근상생, 원상생, 그 다음에 극장국, 근상국, 원상국 이런 걸 내가 응용을 하면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디다 도와줄 건가? 그거는 상대방의 볼에 아웃볼 여부와 1, 2게이트 통과 여부 이게 다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2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갖다가 3번을 붙이려니까 2번 있는데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해요. 근데 주장은 요 2번이 상대편 나오고 나왔으니까 통과해서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통과한 건지 안 했죠. 그리고 아니 여기서 1, 3번 통과 자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 4번 통과 자체를 했는데 되겠어요? 얘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인을 안 보고 이것부터 만들어 10번이 그건 안 되잖아. 이건 작전가의 실수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생과 상극관계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네? 재미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디로 보내라 어떻게 해라 짝짓기를 해라 보내라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더블 타치를 했어요. 통과 타치가 됐든 타치 통과 더블 타치를 했어요. 그러면 암만 잘해도 두 군데밖에 공격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생관계 배웠습니다. 자 13, 57, 9번.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블 타치를 했어도 하나 보내고 하나 가서 내가 잡는 일밖에 없잖아요. 네? 빠른 번호 붙여주고 내가 이거 두 개로 가서 내가 잡고 그럼 얘는 살아있잖아요. 이걸 근거로다가 뻗쳐나가야 된다. 기회를 노려야 된다. 그런데 급해가지고 그냥 뭔데 거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뻥 나가. 그럼 시간만 나가잖아. 그래서 내가 참고 견뎌라. 그 무기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 참고 견뎌라. 기회는 3번 이상 온다. 그래서 처음에 특히 이제 뭐 1번이 죽었어요. 또 예를 들어서 3번이 죽었어요. 나오실 때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라도 1, 3번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왜? 라인을 붙이고 있어야 근거를 잡을 거 아닙니까? 나가서 예를 들어서 4번이 없어서 3번, 5번이 연결됐다고 나가면 뭐래? 할 일을. 두 개 아웃 돼가지고.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그럼 얘들이 이렇게 붙여보면은 얘들 근거로 상대방이 잡으러 왔다가는 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얘들을 근거로 될 때까지 다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수가 있어요. 6번이 있고 8번이 이제 아웃이 되어 있는데 6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번하고는 무조건 되면 죽어요. 얘는 이게 들 나왔고 얘는 이게 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들여놓으면 둘 다 죽잖아요. 이거 9번이 돼버리는 겁니다. 8번을 어차피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맞춰가지고 딴 데로 내보낼 테니까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상계점 4라인으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나이는 살짝 걸치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왜 별로 없느냐? 연습할 때 전혀 안 해고 그냥 막 그냥 때리고 통과하고 그냥 억지로지 힘을 신나서 해야 그건 아니죠. 예술로 있네, 예술. 재미로 만들어가면서 또 도와가면서 그래야지 꼭 게임 끝나고 나면 다 가서 아이 누구 때문에 졌어? 그거 실수한 거 지가 바꿔야 저 고쳐주면 안 돼? 자기가 눈 먹고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적을 해야 가장 위험했을 때도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우리가 연결할 만하다. 개척을 해서 이것이 다 뭐냐? 수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 삼각관계는 자 5, 7, 1, 3, 9 그죠? 그 다음에 7, 9, 1, 3, 5 이렇게 짝짓기를 하면서 친상생 관계를 이루면서 삼각 배치한다는 거예요. 친상생 관계를 이루면서 짝짓기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계속 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런데 2게이트, 1게이트 나와가지고 2게이트 굳이 2게이트 라인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붙여요. 아예 저는 통과 위치 있는 것보다 통과 안에는 위치로 가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면 통과 안 되는 위치에 놓다 보면 아웃되지 않으면 타격하기가 쉬운 위치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지점에 딱 가 있으면은 나중에 9번이 됐든 7번이 됐든 가서 갖다 대줘도 1대1 싸움이잖아요. 근데 1번이 가 있으면은 2번, 4번, 6번, 8번, 10번 5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요. 그 통과 안 되는 데 놓으면은 결국은 10번하고 다이어트지 다른 거하고 다이어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9번을 대했다고 합시다. 10번이 맞았어요. 1번 하나 들어왔고 하나 죽은 거죠. 그 원리잖아요. 하나 죽은 거죠. 1번 하나 들어오니까. 이런 원리. 그러니까 볼을 아끼는 거지 남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회가 안 오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작전 한번 해볼까요? 세 개의 작전. 자, 아까 내가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만 작전해 볼게요. 자, 1번이 통과 위치에 있든 아니든 아까 3번이 통과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때 통과를 할 때 반드시 나올 때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와야 됩니다. 통과가 안 돼도 여기 가서 붙어 있대요. 여기는 공격이 하기가 제일 힘든 데 보고 대부분 다 피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있으면 이건 상당히 나중에 10번, 2번 작전에 날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통과력 의도가 있으면 이만쳐 와서 통과가 안 됐을 때 아니면 또 5번이 오는 수가 있죠. 자, 이걸 다 5번이 잘 오는 데는 누구냐면 우리 용인의 누구요? 김 여사 이름이 뭐지? 김미애. 초반에는 한 8% 나왔었는데 요즘은 빼더라고. 네, 요즘은 빼요. 그래서 이게 통과를 했을 때 상당한 역할을 하죠. 근데 가짜 보면 안 돼요. 여기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만 쳐와요. 이렇게 와죠. 3번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7번이나 9번.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9번이나 7번 갖다 놨을 때 공격받으면 얘까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적한 대로 여기서 공격도 피하고 여기 공격도 피하기 위해서 이만큼 와서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공이 와서 다 일어나줄 수 있게.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기억이 때도 여기 쭉만 봐요. 절대로 한 군데 공을 나오면 삼각 배치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군데 두 군데가 다 무너져도 한 군데 저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라인업처럼 같이 나가게 되니까 바로 먼저 들어오는 예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을 두 개만 나와가지고 계속 상대방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2번이 있는데 2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3번 달리 들어갔어요. 이때 3번이 의도적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네, 나가는 척 하면서 기둥마저가 통과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거로 보이면 안 되고. 네, 이거는 완전히 거기 이제 속임수나 마찬가지인데. 왜? 4번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왜? 이때 우리 5번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3번이 5번 다리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잖아요. 4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죽었던 놈이니까 너 한 번 더 죽으라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4번이 어찌고 내고 나가? 그럼 한 바퀴 더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3번, 5번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1번, 3번은 안 나간 거고 1번이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1번, 3번 되고 4번 나갔으니까 1번, 3번, 5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개가 연결이 되게 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유인작전이에요. 이런 거 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 얼씨구 나고 가서 잡아요. 4번 나가요. 그럼 한 바퀴 더 돌아갔을 때 문제는 얘기죠. 그와 비슷한 게 뭐냐면요. 자, 10번에 놓고
7번이 됐든 9번이 됐든 자 이렇게 놓잖아요. 10번이 가서 무조건 이걸 이렇게 했는데도 10번 2번 작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10번이 가서 맞춰야죠. 그럼 못 맞추고 나갔다고 해요. 기다려요. 한번 그냥 돌아요. 안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정보에 밟아야 돼요. 상대방 편이 1번, 9번을 작전을 쓰느냐 1번, 7번 작전을 쓰느냐를 판지해놔야 됩니다. 1번, 7번 작전을 쓸 땐 6번이 여기로 그 다음에 1번, 9번을 작전 쓰면 8번이고 자 이렇게 놓고 9번 갔을 때 10번이 얘를 맞춰서 못한다고 그럼 1번이 9번 맞춰서 얘한테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붙일 거 아닙니까? 이거 잡아야 되죠. 그리고 와서 여기 기다릴 거라고. 자, 그러면은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생각하면 2번 빼고 돌았을 때 1번, 9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10번이 나왔겠죠? 얘가 나갈 수 있죠? 얘가 나갈 수 있잖아요. 9번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아웃시켜버리면 얘가 갈 수가 있죠? 그러면 2번이 살아있죠? 이렇게 연결 2번하고 이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볼들은 물론 가 있겠지만은 없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요. 이거 잡으러 가면 안 되니까 이게 공격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맞춰서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가죠. 통과를 했는데 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보실까요? 자, 1번이 이렇게 있죠. 9번이 있고 9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번에 통과해서 여기가 있어요. 근데 10번, 2번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원래 통과 안 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놓고 쭉 2번이 치고 가서 2번, 10번으로 밀어냈거든요. 같이 나갔어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통과해서 여기를 지킵니다. 나중에 10번은 들어올 수 있죠. 9번은 못 들어가죠. 그럼 9번, 1번이 이렇게 와 있다면 9번은 전혀 일로 올 수밖에 없다. 그 대신 10번 일로 들어가요. 이런 작전. 이건 잘 안 쓰는 작전이죠. 그래서 이 희생탄도 날려야 되고 유인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책에는 다 실려 있는데 제가 자료를 왜 안 만들어 드렸냐면은 아주 책을 작성하고 있는 거라 수정할 게 많아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걸 드리면은 잘못하면 잘못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책으로는 문자하고 구호 말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권만 만들어 가지고 좀 진짜 좀 주장 보시는 분들만 이렇게 이제 일단 지시라고 그렇게 먼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작전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거 있고 너무 적어야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그 작전에는 여러 가지 작전인데 처음에 이제 뭡니까 지역 확보 작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면 핵심볼 작전, 아웃볼 작전, 스파크 타격 작전, 쪽볼 작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핵심볼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표현할 때 왕볼이라고 그러죠. 왕볼 그러는데 제 최근에 핵심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볼을 많이 만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거고 상대방의 핵심볼을 방해 놓는 것 작전이 하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10번이 여기 있는데 다른 거 9번을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는 8번이나 6번이 여기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잡으려고 그러다 나가 나가면 그냥 바로 들어오니까 다만 저서는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외롭게 만들어라. 상대방 볼을 외롭게 만들어라. 그럼 얘는 여기를 못 오니까 얘는 낮추는 게 아니에요. 얘를 몰면은 몰아야 우리가 이긴다 그랬더니 몰아야 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정면으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비스듬히 놨을 때 빵 때린다는 삽니다. 직선으로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절대로 나이가 무슨 안 되잖아요. 같이 나가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스듬히 이렇게 놨을 때 여기 각도치기를 하면은 나는 10원을 나가고 나는 산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기술이에요. 기술. 그 바로 갖다 붙이라 그러니까 그냥 바짝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다른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버리고. 그럼 다음에 좀 연결이 되잖아요, 상대방. 그래서 이렇게 음양 오행의 그 원리와 우리 게이트볼에 지금 오행이잖아요. 다섯 개씩 음과 양이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서로 앙숙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양이 합쳐가지고 뭘 생산해요? 사실로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혼수와 짝수가 싸우면서 뭘 만들어내?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이겼느냐 졌느냐. 우리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9번을 내놓고 자, 이렇게 되는데 7번이 2번을 맞춰서 여기다 갖다 줘. 여기다 앉아줘.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갖다 놓는 건 내가 맞추면 얘가 나가니까 내가 역할을 맞춰서 내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갖다 남의 몸을 이용하는 거죠. 그 이용하는 작전이에요. 그 이것이 다 바로 친상생 관계냐, 근상생이냐, 극상극이냐, 근상극이냐, 원상극이냐를 알아가지고 지나갈 뻔이니까 원상극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친상극인 이거를 내쫓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승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으로 응용을 하고 하는데 제가 깨어낼 때 시합은 여러분들이 저 연습 시합은 놀이입니다. 놀이. 경기가 아니에요. 시합이 아니에요. 놀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왕 내가 놀이를 하면서도 그래도 상대방과 언제나 겨루어야 되니까 그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연구하자. 또 서로 협동하자. 도와주자. 이런 그 이치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있는 경기도 국장할 때 보면은 새벽까지 전화가 와요. 6시 반쯤. 저 국장. 그래서 이거 이랬는데 누가 맞아? 그러면 전화가 건너는 대부분이 틀려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틀리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면서도. 그 설명을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하시다. 그럼 조금 더 누그러지잖아요. 그럼 상호 설명을 하면 자기가 답이 나와요. 그건 내가 잘못했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인마, 내가 잘못했냐? 차라. 이게까지 나와요. 전화를. 그래서 저는 그만큼. 그리고 싸우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싸우다가 기분 나가잖아요. 더러워서 안 한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번 사람이 또 전화해. 야, 인마, 너 왜 안 나와? 그럼 또 만나서 그게 게이트볼이에요. 무슨 주먹제비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 순간에 뜻이 다르라서 의견이 어긋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런 게이트볼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정신건강도 좋고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서로 동료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단체 활동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좋은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오늘 그냥 안 갑니다. 오후에 게임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식사 후에 여기 오시면 같이 이렇게 경기를 좀 하고 우리 교육교장님들 이제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때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래 괜찮아 하는데 그런데 작전에 그 하는 감독은요 이겁니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감독이 준다. 결과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요. 아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자,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야, 왜 하냐? 그랬더니, 그럼 왜 시켰어요? 안 시키면 되잖아요? 뭐, 토이네. 제가 그걸 실제로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교육을 할 때, 아차, 말을 바꾸자.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진다. 그 사람 말이 진리였다는 얘기예요. 안 시키면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감독은 선수의 기량을 알고 있어야 된다. 능력이 없는 선수한테 스파크 타격해서 내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게이트 나와가지고 2게이트에 다 모여있어요. 우리 볼이. 근데 2번 하나가 우리 볼을 잡으려고 거기 있어요. 거기 나와서 밀어내. 그걸 어떻게 밀어내? 이 생각부터 했단 말이죠. 뭔데? 그리고 조금 맞춰 그러니까 웃어요. 그럼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국 선수들은요, 나와서 그걸 밀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들은 1게이트 기둥 맞고 2게이트 앞으로 가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연습을 하면. 자, 또 한 가지는요. 이 구장이요, 나와서 계속해서 완료까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구장입니다. 볼 하나 가지고 통과해서 또 통과, 완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3, 4년 전부까지도 한 1년에 3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오면 운동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두뇌 발달을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로운 거를 병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싸우기 싫다고 저 그라운드 골프로 가고, 뭐 파크 골프로, 그거하고 이거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갈 사람은 가도 돼요. 뭐 게이트보다 성공 못할 사람이에요. 요건 아기자기 하면서도, 얼마나 오묘하고 생각해야 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도움말을 하고, 골프는 뭐예요? 한번 딱 치고 가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종목마다 특징이 있죠. 어느 운동이든지 나쁜 건 없어요. 그러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게 내가 해야 될 운동이죠. 저는 등산을 잘 못해요. 이렇게 승부 있는 거, 깨매는 거 이런 게 좋지, 싱거워서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향대로 운동을 택했을 때 이왕이면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세 가지 작전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139도 한번 해볼까요? 자, 139는요, 1번이 이렇게 가고 3번이 여기 옵니다. 그 다음에 9번이 여기 옵니다. 9번이 이렇게 대주는데 100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번이 가서 이거 맞추자는 거는 아예 다 빼버리고 한 바퀴 더 돌아서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1번, 3번, 9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00 입장에서 봤을 때 9번, 1번, 3번입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얘가 먼저가 되죠. 얘도 업무가 끝났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맞춰서 여기다 올려놓을 것이고, 얘는 통과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3번한테는. 그러면 3번은 맞춰서 역으로 이렇게 가고 치고 내려가게 갈 거고. 이거 갈 수가 없잖아요. 7번이고. 1번, 3번, 2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100은, 그러니까 공을 잘 치느냐 못 치느냐, 어떤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감독은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주장입니다. 주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작전 지시는 감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주장이 하고 있더라. 그거는 감독의 위에 맞아서 감독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브라질 갔다 와서 그걸 고쳤습니다. 책에다가 맨날 저 주장 그러길래
그렇게 하지 마. 감독해놓고 가려고 주장이라고. 지금 그래서 책자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배워야죠. 빨리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세계 다쳤을 때는 그 다음에 이거 참지 못하고 이건 그 대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와야 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왜? 상대방이 통과를 해서 반응을 맞춰버려요. 통과를 해서. 그래서 여기다 함부로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인데보다 어차피 1번은 통과한 거니까 맞춰서 놓고 이렇게 놓고 몇 가지 가면 맞춰서 놓고 2번이 바로 이거 잡으러는 안 오거든요. 3번이 통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맞춰서 놓고 이렇게 놔야 통과를 해도 이거 잡는 거니까 안 되거든요. 각도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럼 만약에 이게 또 7번이 나오면은 곡이 4개나 나오게 되잖아요. 4개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번, 2번 작전이 있으면 이 10번, 2번 작전을 쓸 수가 없는 게 얘가 내려가서 통과해서 잡거든요. 여기다 갖다 10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이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가 3게이트 공격권으로 100원 가야 돼요. 3게이트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때는 10번을 중간에다 갖다 놔야 돼요. 중간에다 갖다 놔야 2번이 와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2연속은 죽어도 안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가고 그러다 못 맞추고 그럼 다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최소한도 여기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짧든가 이렇게 맞출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냥 멀리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선수한테 이걸 시켜보면 만일에 3번이 안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좀 더 주죠?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이 다 모든 게 번호 순서, 네? 상생과 상극관계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전을 써나가야 되고 또 선수의 기량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이거 각도치기를 잘해내냐, 아니면 통과 자치를 잘해내냐, 아니면 장타를 잘 맞추느냐 이런 역할에 따라서 지시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일산부 있고 그러면 1호구 작전이 있어요. 1호구. 자, 1호구는요 5번이 먼저 나와요. 5번이 1호구 5번이 그 다음에 9번이 가겠어요. 9번이 이렇게 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4번이 오는데 이 4번이 오는 거는요 10번, 2번 작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4번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서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번, 2번 작전 쓰기 위해서 4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쳐가지고 정 안 되면 이쪽으로 보죠. 와서 10번을 넣고 그 다음에 4번을 또 이쪽으로 얘번이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은 아니 이렇게 놓고 여기 4번에 친구할 수 있게. 그러면 이건 뭐를 노리는 거냐면요. 자, 지금 1번, 9번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얘가 바로 10번, 2번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10번, 2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얘가 치고 내려가면은 10번, 2번을 가서 아까처럼 얘를 밀어내버리면 아니면 얘를 밀어내버리면 얘 다음에 10번, 2번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통과했다고 해서 그 죽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가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먼저 밀어내면 얘가 먼저니까 얘를 이쪽으로 밀어내면 이렇게 밀어내고 같이 나가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얘와 얘가 관계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작전은 별로 도움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 밝아야 됩니다. 상대방 볼에
밝아야 된다. 대부분 4강 리그를 하면은 걔들 게임할 때 가서 초반 작전을 100이냐 0이냐 돼서 어떻게 쓰나 라고 경기를 할 거니까 그거를 저 감독은 패치해 놔야 돼요. 그리고 시합 나가가지고 또 운동장에서 연습도를 하잖아요. 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1게이트 나가는 연습 별로 안 해. 저 2게이트에 가서 왔다 갔다 라인에 있는 거 흐르는 게 어떻게 흐르나. 응? 공의 흐름을 연구하지. 그 다음에 공에 갖다 붙이는 연습하고 라인에. 또 3게이트 가서도 마찬가지. 그거 생각하고 연구를 했지. 우리는 줄여서 1게이트 앞에 통과하려면 줄여서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1게이트는 못 나오면 시합도 나오지 말아야지. 나오되 어디까지 갈 거냐. 그게 바로 각도와 거리 아닙니까? 각도라는 건 이쪽 기둥에서 나올 거냐, 가운데서 나올 거냐, 저쪽 기둥에서 나올 거냐가 각도고 어디까지 갈 거냐가 거리다. 그럼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다? 자세. 타격 자세는 타격 자세가 올바라야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쳐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강약 조절을 해주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강약 조절도 거리를 맞추는 거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많은 습관을 또 연습을 통해서 습관화가 돼가지고 3m, 3m, 5m, 5m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봐야 그래도 목표 없이 갈 때 하고 갖다 대줬을 때 그래도 목표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번이라는 게 목표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서 나가요. 1게이트 통과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빵 때려가지고 넣어버려. 아니면 덜덜덜덜 하다 보니까 기분 나고 살짝 나오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1게이트 나오는 것도 각도와 거리를 조정해서 바로 강압 조절을 했다는 거. 이 강압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윤정현이 같은 경우는 교육 때 스카프 타격 같은 거 많이 기술법을 많이 가르칠 겁니다. 점핑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도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듣고 참고만 하세요. 네. 강사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냥 듣고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계신 분은 한번 연습을 하시고 네. 근데 그 고도의 기술은 실제 경기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얼마 안 나와요. 꼭 필요할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격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 게이트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다. 타격 자세다. 그 자세에 따라서 그 선수가 1루 선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좌우한다라고 봐요. 네. 자세가 똑바로야 똑바른 그 타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틱도 딱 보면은요. 대개는 똑바로 이렇게 됐는데 요 체력은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아니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영 회장이 가르치는 모든 우리 몸의 중앙으로 딱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그립이 문제예요. 스틱 잡는 법이 저는 스평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눕혀놓고 집게손가락을 위에다 얹어요. 그리고 딱 돌리면은 똑같이 집게손가락으로다가 아래를 잡습니다. 근데 이 아래를 잡으실 때 이렇게 좀 손을 모아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지렛대 마냥 조금 내려잡는 게 있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모아서 잡을 때는 가까운 공을 칩수를 맞습니다. 가까운 공을 칠 때는 차는 길고 이거 흔들리고 약간 지렛대로 가면은 다릅니다. 근데 이때는 지렛대로 이거를 미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미는데 이걸로 미는 겁니다. 가까운 공. 그래야 이게 똑바로 오래요. 손이 딱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그립서부터 타격 자세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물론 이기는 것도 좋죠. 이기는 것도 좋지만 정당하게 이기자.
스스로 정당하게 바로 치면서 또 서로 어울리면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게임을 하자. 이제 그런 작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술자 쪽에서 자, 1번이 일러오는 소리.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써요. 기술 좋은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어디 9번이 일러요. 그런데 자꾸 2번이 여기 옵니다. 여기 와서는 안 되는 거. 근데 잘 치는 선수는 절대로 안 와요. 안 와요. 여기 왜? 나중에 10번, 1번 작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와요. 그런데 3번이 안 오면 그때 4번이 올 수 있어요. 4번. 왜? 10번, 2번으로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한 3m도 각도치기 해서 올라가요. 3m. 그렇게 실력들이 좋으니까 사실 아까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작전에는 원칙도 없고 공식도 없다. 다만 기본일 뿐이다. 그런데 작전도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잘 맞추고 통과 잘하는 데는 작전도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점입니다. 왜? 우리는 기술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하는데 맨날 치는 자기부장에서도 적어도 50% 이상은 1, 2개째 그냥 동시에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연습을 안 하니까 못해요. 그건 안 해. 그리고 저기 라인에서 되는 것도요. 갖다 공을 하나 놓고 한 3m에서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해보세요. 그 공을 맞춘다는 거. 아웃 안 되게 해. 그런 연습도 수도 없이 해야죠. 그래야 기량이 높아지지. 안 하고 어떻게 높아져요? 내일부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대답은 원래 우리 사람 참. 대답을 해주시면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함께 갖춰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용인에 나가 많이 가요. 일요일 날은 선웅 부장 또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하고 있는 황영동 부장도 갖고 그렇게 가는데 정말 열심히들 해요. 열심히 했는데 분위기는 달라요. 하는 데마다 분위기가. 그래서 서로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때문이다 하는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절대로 양아치가 안 돼요. 이거는 칭찬은 보약보다 좋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칭찬은 보약보다 좋다. 그래 됐어 잘했어. 잘해도 보자. 잘못했는데 잘했어. 그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시키는 사람이 아는데 거기다 대고 하면 드디어 패는 것부터 더 힘든 거잖아요. 차라리 내 안 되면 안 되는 게 낫지. 나쁜 소리 듣는 거보다는. 그래서 실수는 누구도 했어요. 저도 평생 한 번도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왜? 상대방이 1m 있는데 그 볼을 통과 못하는 바람에 내가 우승했어요. 그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행성의 행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기량을 높일 수 있다. 자 보세요. 구장에서는 참 잘 쳐요. 근데 시합만 가면 참나무 장작개입니다. 뻣뻣해져. 그럼 선수를 선발하잖아요. 저 선수는 그냥 날아다니는 저 선수 안 뽑아. 근데 그게 바로 시합용이 아니고 연습용이고 연습용 선수라 이 말입니다. 경기대 누구누구를 그냥 찍어야 지금도. 그래서 마음은 착한 사람이죠. 여린 사람이죠. 그래서 상당히 저걸 하는데 자 이렇게 하세요. 1번 게이트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1번 통과를 할 때요. 통과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갈 거냐만 생각하세요. 제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 탁
틀어지고 안 되는 방법은 내가 스틱을 자세가 잘못된 거지 잘못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가 더 중요해요. 안 나오면 다음에 또 나오면 돼요. 나와서 죽는 건 죽지만 안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량이 좀 부족한 사람도 반드시 열심히 해놓은 그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어려운 걸 해결할 때 그 사람이 그걸 해냅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실수를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답입니다. 통과를 걱정하면 더한테 불안해져요. 아주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 3개 종목하려면 짧게 나가야 되고 2번 쪽으로 가려면 길게 나가야 돼요. 최소한도 3단계로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마 앞으로는 일객기 연습을 하실 때 꼭 거리를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도움이 되지. 아무렇게나 나와가지고는 오히려 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전하는 사람은 다음 공이 안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나오라고 해가지고 갖다 대주면 이 사람 불안해서 못합니다. 왜? 내가 못 나가면 뒷번호가 나가서 잡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그거 못할 선수는 아예 그냥 나이를 붙여놓지 다리 놔주지 마세요. 없는 게 나아요, 그 사람한테. 안 놔줘. 그래야 자기 능력권을 때리고 조절을 못하니까 강약 조절을 못하니까 자기 능력을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딱 보고 통과봐 하는 거예요. 통과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저기 라인에 있는데 글로 오라고. 도저히 실력이 안 되는데 가다 중간에 놓으면 두 개가 죽고 맞춰가지고 스파크 타격해서 상대방이 밀어냅니다.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통과해. 해가지고 통과가 또 그럴 땐 잘 돼요. 자기 혼자 해도구나. 근데 뭐를 맞춰라? 뭐 갖다 붙여라? 그냥 불안해.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저 이게 앞에 볼이 있는데 한 3m 앞에 있어요. 그 팀인데 그 사람의 선수가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이겨. 그럼 이쪽 선수가 뒤에 슬며시 가서 저거 꼭 맞춰야 되는데 듣게 선수한테 듣게. 그럼 불안해요. 나쁜 작전이죠. 거의 나쁜 얘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저거 꼭 맞추는데 저거 못 맞추치는데 그 뒤에서는 누가 그러는 줄 알아요? 귀에는 들어오고 그게 더 불안해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뒤에 번호가 있는데 여기 함부로 대지 말아라. 차라리 라인에 붙어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지만 잘 나오는 선수한테는 딱 맞춰줘야 되죠. 위치를 정확하게. 그럼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가 게이트볼을 치면서 좋은 경험을 인생 경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까지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 자연을 가지고 차분차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공을 같이 치면서 서로 얘기했던 거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놀다가도 되죠? 네. 그럼 딴 데로 가야 돼, 뭉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시간